예, 4.13 총선까지 정말 이제 하루가 안 남았죠. 지금 우리가 계산한다면 한 11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바로 그 후면은 이제 선거가 시작이 되고 아마도 내일 저녁 10시나 11시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총선 바로 전날, 마지막 날 정치권 이슈부터 사회 이슈까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네 분 나와 계신데요. 연세대학교 개건교수이시자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시죠. 신지호 박사님, 그리고 서양어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고은희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4.13 총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수도권에 이제 뭐 이 각 당 대표들이 다 총력을 기울이는데, 예? 이거 왜 수도권이고 이게 이런 게 막판 표심몰이에 좀 도움이 될까요? 수도권에 지금 한 30여 군데가 말이죠. 예. 정말 각 당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하. 그야말로 초박빙 그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종로도 혼전 지역이 되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지난번 총선 때도 보면 1%, 2% 득표율로 따져서 그게 뭐 수백 표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당락이 갈리는 이런 거기 때문에 30석이 그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한다면요.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요, 그 과거 이렇게 총선을 보면 뭐 30석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럼 반반 먹겠지 이렇게가 안 되거든요. 그 서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30석 중에 뭐 15, 15 가는 게 아니라 네. 거의 뭐 25, 5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까지 이게 쏠림 네, 현상이 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정말 이제 예측 불허의 판세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어쨌든 이 수도권,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열심히 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이 의도치 않게 논란이 되는 발언이 나오기도 하죠. 먼저 김무성 대표 유세 현장에서 이런 말을 해서 다시 한번 구설수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노동개혁의 성공 없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 암울해집니다. 현대중공업의 쉬운 해고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권여당의 당대표인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당 대표니까. 사실 김종인 대표도 예전에 삼성 그 공장 광주에 유치하겠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뭐 경제민주화 뭐 재벌개혁에 반대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사실은 당대표로서는 지금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김무성 대표의 논리를 보면요. 이제 이렇게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이제 변명할 거예요. 예. 뭐냐면 노동개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다른 조선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현대중공업은 조선업계 1위 아닙니까? 1위인데 다른 한 개의 기업들을 정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과 같은 이런데 경쟁력 있는 데를 놔두고 다른데 한 개 기업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오히려 공급 과잉 현상을 조정하면 된다. 뭐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말이 완전히 뭐 헛소리는 아닌데 예. 그런데 왜 현대중공업만 살리냐고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자체도 슬림화할 건 슬림하고 구조조정할 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고요. 여기 지금 여기가 박빙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있는 데가 예. 그 구통진장 출신 후보가 나와갖고요. 예. 그 구청장까지 지냈어요. 예. 이 김종훈 후보가. 그래갖고 정말 이거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니까 밑자 본전식을 한번 얘기해. 선거 때 이렇게 잔치는 화려하게 하고 밥은 맛있게 먹었는데 예. 과연 밥값은 이거 누가 내야 되는 건지 예. 결국 유권자들은 예. 그 정당이 보수냐 진보냐를 따지는 것보다 왜 입장을 갑자기 그 김무성 대표가 구조조정이라든가 노동개혁을 얘기하다가 이 입장을 번복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텐데 정책이 바뀌어서 전체적 여당의 그 전체 총노선이 바뀌었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표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곤란하지 않냐. 결국 이 뒤치다거리 설거지는 선거 이후에 지켜질 수 있는 것인지 부도수표는 아닌지 그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선거 앞두고 그냥 다들 하는 소리고 그 뭐 이틀 내기고 말이에요. 무슨 북한 뭐 고위 뭐가 망명했다고 얘기하는 거나 서울시에서 청년 수당 50만 원씩 갑자기 선거 이틀 전에 주는 거나 도찐 개찐이죠, 사실. 자, 어쨌든 지금 김종인 대표 역시도 지금 11월 수원 이 유세 현장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에게는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손학규 전 대표, 안희정 지사,
김부겸 후보, 이재명 성남지사 등 기라성 같은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또 지난 6일 발언하고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 지난 6일 날 말이에요.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선 당내 차기 대권 주자가 없다.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줄줄이 나옵니다. 손학규 전 대표,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시장, 안희정 지사, 김무겸 후보, 이재명 시장. 예. 그때도 뭐 얘기한 본인은 대권 주자가 진짜 없다라기보다도 이 당은 이미 문재인으로 대선 주자를 내정해놓고 나머지는 들러리 서는 거 아니냐, 당신이 바지 사장 아니냐라는 취지의 그 의도를 가진 질문이었기 때문에 아니다. 우리 당에는 특정하게 대선 후 주자가 정해진 게 아니라 바로 향후에 내가 당 대표로서 권한 행사해서 그것을 만들 것이다. 그 연장선은 이번에도 뭐 다양한 후보가 즉 친노의 정당이 아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손학규 전 대표,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 이런 분들이 다 그 나름대로 각 지역에서 탄탄한 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다 얘기한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표가 막판에 등장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선거는요, 절대 모노 칼라로 치르면 안 됩니다. 예. 무지개 칼라로 치러야지 한 표라도 더 끌어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재인 상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상품, 이런 상품.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도 엄격결에 거기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이 상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이거를 절대적으로 굉장히 그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게요. 선거라는 게 선과 악의 구도에서 선이 승리하고 악이 승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선거 뭐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가 그 결과를 우리한테 유리하게 우리의 이익에 맞게 이용하면 그뿐이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근데 이 정치인들이 심각하죠. 이거 자기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심각한데 우리는 거기에 절대로 같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느긋하게 즐기면서. 그죠?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근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호남의 문재인 대표, 전 대표가 이제 유세 현장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새누리당을 반드시 이기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의지로 오늘 순천 시민께 찾아주신 문재인 전 대표님과 노광규 후보께서 사죄의 절을 드리겠다고 하십니다. 예. 둘의 박자가 잘 안 맞았어요. 힌트가 안 맞았습니다. 예? 그죠? 예. 근데 이제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호남 가면서 여러 가지 진짜 노력을 아주 저렇게 하는데 호남 민심 어떻게 주말에 이제 1박 2일로 갔다 왔는데 사실은 늦었다, 뭐 마치마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게 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 20, 40 그 세대들은 예. 문재인 대표를 그래도 전 대표를 뭐 열렬히 응원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어떤 호남의 어떤 지지율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알맞게 갔다라는 얘기였고 그거에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유세 현장에 간 거거든요. 비록 조금 타이밍 안 맞게 절연했지만 결국은 이제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없이 그냥 그 김홍걸 교수랑 둘이 같이만 갔었는데 이제는 유세 현장에 뛰어든 거 보면 어느 정도 힘을 얻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런 의견도 있고요. 이제 호남 민심을 어루만지려고 간 게 아니라 본인의 대권 주자로서 힐링을 하기 위해 간 거 아니냐, 뭐 또 이런 이제 삐딱한 의견도 있는데 저는 저렇게 절하는 모습 보면서요. 대구에서 진박 후보들이 그 절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죄를 하려면요.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잘못했고 그 동일한 그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요 다 쇼로 보이거든요. 근데 대구에서 진박들의 큰절이나 이제 문재인 대표의 큰절이나 그런 점에서 아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도 저렇게 절은 했지만 호남 패권주의라든가 이런 거는요 본인이 대선 주자 1위가 나오면서 생긴 말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그걸 부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구에서 진박들이 하는 행태는 그런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민 의식인데요. 시민의 성숙도인데 저런 게 쇼인지 진정성이 있는 건지 그 시민 의식이 유권자들이 판단하겠죠. 뭐 광주에서 너무 많은 말을 해서 많은 그 말을 쏟아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2차 방문에는 그냥 다짜고짜 절부터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보기 광주 호남 방문 미운 놈이 뭘 해도 밉고 부인이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다 절을 한다고 이미 마음이 돌아선 50대 고정 지지층은 그 문재인 대표 가는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대, 40대 부동층들 친노 세력, 그러니까 네. 친노 세력들은 결집할 수 있는 야권 기회가 된다. 지지층 중에서 친노라고 예. 하지 않아요. 야권 지지층 중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체질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좀 불만이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다고 해서 빈대 잡자하고 초가삼간 태울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야당 비판하자고 그렇다고 야당을 전체를 찍지 않아서 어부지리 줄 수 없잖냐. 그래서 오히려 제1야당이 수도권에서 힘을 내기 위해서 광주 호남에서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20대 40대 부동층들이 결집하고 있는 것은 뭐 엄밀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노광규 후보랑 같이 있는 걸 보니까 여기 순천을 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예. 자, 어쨌든 뭐 지금 호남의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우리가 지금 이거는요. 당장 내일 지금 이맘때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건 그때 한번 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 뭐 제3당이다, 불리한 환경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의 그 이미지에 맞게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죠. 그래서 SNS에서 안 대표가 국민 속으로라는 생방송을 직접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해결해야 될 정치가 제대로 역할 못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목소리가 제대로 잘 안 나옵니다. 저한테는 참 힘이 됩니다. 피곤해 보인다고 또 그러시네요. 보신 적 있어요? 여기서 제일 젊은 사람 우리 고은희 변호사. 네, 어? 사실 뭐 저도 이제 사실 지금 처음 봤는데요. 제가 보니까는 보통은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굉장히 많이 보는데 지금처럼 동영상을 띄우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더 친근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요새 페이스북에 보면은 정치인들의 뭐 빨간, 초록, 뭐 파랑 물결로 정말 넘쳐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그냥 스쳐 지나가서 보게 되거든요. 잘 안 보게 되는데 지금처럼 힘든 과정을 일일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아 정말 저렇게 고생하시면서 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공감도 들고 또 이 캐나다 이 총리가 지금 이게 원래 제3당이 뭐 36석이었는데 이렇게 동영상을 활용해서 184석까지 늘렸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 이게 이제 뭐 동영상 인터넷 생방송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나 특히 뭐 어머님들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안철수 의원을 굉장히 가깝게 생각하면 표를 줄 사람들이 좀 좋게 볼 거라고. 그렇죠.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번 봤습니다. 뭐 꾸준히 구독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예. 중요한 거는 그날 일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오늘은 무슨 유세를 했고 어떤 일이 있고 마침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다가가는 모습. 예전에는 몰랐던 안철수 대표의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IT 전문가거든요. IT 전문가가 IT를 이용해서 본인을 홍보하고 당을 홍보하는 그 모습이 약간은 주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구독 수는 뭐 유튜브 수 같은 거는 3천, 4천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게 더 확장성은 사실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젊은 사람들 보기에는 길바닥에 절하는 그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안철수 대표의 저런 선거운동 방식이 훨씬 더 뭐 저 부분이긴 하지만 훨씬 더 친근감이 다가갈 건 사실이네요.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선거에서?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저는 닭이 먼저냐 달기 먼저냐 이것처럼요. 예. 안철수 대표의 저런 마리텔식 그 방송이 녹색 돌풍을 일으킨 건지 아니면 녹색 돌풍이 일어나갖고 저 방송이 주목받게 된 건지. 예. 예, 뭐 숫자 그런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예. 근데요, 어쨌든 이게 시청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예능의 시청률이 높지 않다는 사실 자체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자.